트랜스포머 시리즈의 7번째 영화인 것과 함께 영화 범블비에 이어서 리부트 시리즈의 2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의 영화가 드디어 6월 6일에 개봉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를 감상하셨나요? 저는 현충일인 공휴일에 맞춰 범죄도시 3를 감상하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트랜스포머의 영화를 개봉 당일날 빠른 감상을 했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생각보다 재밌게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영화를 감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리메이크 전의 영화들과 비교해 좋은 것들과 아쉬운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100% 개인적인 저희 생각들로 그 이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인기 변신 로봇 완구 시리즈이자 코믹스 및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실사판으로 만든 시네마틱 유니버스이면서도 트랜스포머 첫 번째 리부트 영화인 범블비의 시대 배경에 이어서 1994년의 시대 배경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비스트 워즈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이 개봉을 했지만 2017년에 개봉한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에 이은 약 5년 만에 개봉한 영화인 만큼 기대감이 크기에 좋은 점들이 있거나 아쉬운 점들 또한 있는 영화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에 좋은 것들과 아쉬운 것들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의 근본적인 큰 원인은 리메이크 전의 영화들과 비교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좋았던 것으로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재밌게 감상하기에 좋다는 것으로,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영화 전작품들 모두를 감상했지만서도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은 모르는 입장이기에 갑작스레 새롭게 등장한 맥시멀 그룹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지만, 원작 스토리를 모른다고 해도 영화를 감상하기에는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특히나 트랜스포머 영화 자체를 이번에 처음 감상했다던 저희 지인 역시도 트랜스포머의 리부트 영화였어서 그런지 재밌게 감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좋은 킬링타임용으로는 좋은 영화라는 것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공포감과 함께 울음을 선사하던 망작 쓰레기 영화인 인어공주 실사화와 함께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 범죄도시 3와는 달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들이 나오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트랜스포머 CGV 팝콘 세트, 피규어 텀블러 컵의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었기에 이것 또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좋았던 것은 주인공의 메인 파트너이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오토봇 중에 한 명인 미라지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것으로, 우선 미라지의 차종은 포르쉐 911 카레라 RS 3.8 모델로 무척이나 고급지고 멋진 차이기에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사람과 로봇들 간의 종족을 넘어서 친화력이 무척이나 좋거나 가벼운 성격인 것 같으면서도 본인의 파트너 인간인 주인공을 걱정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역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라지를 주인공의 파트너로 밀어주고 띄워주었기 때문이었는지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시리즈 영화에서 주인공의 고정 파트너였던 범블비의 활약은 크게 없었던 것 같기에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좋았던 것은 원작에서는 오토봇의 후손인 사이버트론이 아니자 영화에서는 정글 행성 출신으로 비스트 모드와 로봇 모드의 변신으로 가능했던 맥시멀 그룹들이 너무 멋있고 매력적이라는 것으로, 고향의 행성이 유니크론과 스커지의 습격을 받으면서 멸망을 당할 당시 맥시멀의 전 리더였던 에이프링크의 희생 정신과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리더 자리를 물려받던 모습은 오버워치의 라인하르트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인 명예와 영광에서의 명장면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기에 무척이나 인상이 깊거나, 옵티머스 프라이머는 오버워치의 윈스턴과 같은 고릴라이면서도 타고난 리더의 모습 또한 보여주었기에 더욱 주목을 하게 됐었으며, 특히나 마지막 전투신에서의 프라이머는 물론
라이녹스와 치토와 함께 비스트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폼 체인지를 하는 장면들은 영화를 감상하던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의 영화가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다고는 할 수 있지만 큰 흥행을 할 수 없을 만한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영화 극초반의 대부분의 장면이나 장소들이 무척이나 어둡기에 화면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것으로, 물론 스토리 시작의 첫 배경이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의 어두운 밤 시간이기에 어두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첫 싸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에서는 두 명의 주인공은 물론 로봇들조차도 영화 화면에 잘 보여지지 않았기에 아쉬웠다고 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스토리 전개 및 상황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뜬금없이 지구에 불시착했다는 옵티머스 프라임을 포함한 오토봇들과 더 뜬금없이 주인공이 전직 미 육군 출신이라는 설정이 밝혀지면서 오토봇들과 맥시멀 멤버들과 함께 테러콘에 대항하여 지구를 지키거나 모든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던 테러콘들이 마지막 전투에서는 허무하게 패배를 하거나 모든 싸움이 끝나고 여자 주인공과의 뻔한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러브라인이 형성되었기에 무척 아쉬웠으며,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예전 작품들과 무척이나 비교가 된다는 것으로, 우선 배우 황정민을 닮은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트랜스포머 영화의 최고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1과 2의 주인공들인 샤이아 라보프와 메간 폭스의 연기력은 물론 외모적인 것들 또한 무척이나 비교가 되거나, 수많은 로봇들과의 마지막 전투신에서는 웅장하다면 웅장할 수도 있지만, 전 작품들의 1에서 3까지의 명장면 전투신에서는 수많은 폭발이나 대포 및 강력한 한방이 있는 근접 전투신들에 비해서는 기관총으로 딱 총만 쏘는 전투 방식들만 보이거나 전투 효과음 또한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네 번째로 아쉬운 점은 갑작스럽게 주인공이 인간을 대표하는 히어로가 됐다는 것으로, 마블의 메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로다주의 아이언맨 짝퉁이 나오거나, 전 작품인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에서 전설의 용사가 된 마크 월버그가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를 소환하여 옵티머스 프라임을 처형하려는 사이버트로니안의 기사의 검을 막아내는 포크로 포크레인을 막아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번 영화에서도 나왔었기에 무척이나 황당한 웃음이 나온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두 번째 리부트 영화인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은 가벼우면서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킬링타임용의 영화로, 레전드 전 작품들에 비해서는 아쉬운 것들이 있었지만 전 작품 영화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트랜스포머의 모든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및 어린 아이들이 감상하기에도 무척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특히나 쿠키 영상에서 등장한 짝퉁 닉퓨리의 비밀 조직 떡밥 또한 궁금하기에 다음에 개봉할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궁금해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을 감상하고 난 뒤 트랜스포머 2와 3의 전투신 명장면들을 다시 한번 감상을 했었는데, 정말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웅장함과 임팩트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한편으로는 왜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에 비해서 아쉽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무척이나 서글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